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오늘은요 21번과 22번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내용을 보기 전에요 어휘부터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교육이라고 했는데 문자는 글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글자를 가르친다, 문자 교육. 그래서 한국에서는요 한글, 한국의 문자, 한국어의 문자는 한글이죠. 그래서 한글 교육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교육을 합니까? 처음에는 몰랐어요. 지금은 알아요. 한글을 알게 교육합니다. 한글을 알도록 교육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모르다. 그런데 지금은 알다. 이렇게 알게 되다. 알게 되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을 깨치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문자 교육이라는 것은 한글을 깨치게 하는 교육이다. 아이들이 한글을 깨쳐요. 그렇게 교육하는 겁니다.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런 것들을 문자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한국 사람들, 어른들은요, 빨리 해야 돼요. 빨리 하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빠르다, 빨리 이 부분을 살펴봅시다. 여러분은 잘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빠르다, 빨리의 반대말은 뭡니까? 반대말은 느리다예요? 아니면 늦게예요? 이게 뭐가 달라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빠르다, 느리다는요, 속도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속도에 관련된 얘기고요. 늦게라고 하면요, 시간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빠르게 달려요, 빨리 달려요. 그러면 이렇게 빨리 달리는 거고요. 느리게 달려요. 그러면 이렇게 달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속도의 문제고요. 예를 들어서 9시에 수업이 있는데요. 9시 10분에 학생이 도착했습니다. 지각했어요. 늦었어요. 늦었어요? 이렇게 천천히 왔어요? 아니죠. 이 사람은 빨리 와야 돼요. 일찍 와야 돼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빠르다는 속도를 얘기할 때도 있고요. 일찍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빠르다의 첫 번째 뜻은요, 영어로 해보면 fast,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것은 속도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early, 이것은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더 빨리 오세요. 10분 빨리 오세요. 라고 얘기하죠. 이런 것들을 알아두면 좋은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빨리는요, 일찍이란 뜻입니다. 일찍 배웠으면 좋겠어요. 어른들이 일찍 배웠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감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감각은요, 5가지 감각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것을 오감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은 이 문제를 풀 때 중요하지 않지만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5가지 감각을 오감이라고 하는데요. 미각, 후각, 촉각, 시각, 청각, 이렇게 5가지 감각이 있습니다. 미각이라는 것은요, 맛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혀에 있는 거죠. 후각은요, 코에 있습니다. 냄새를 맡는 거죠. 그 다음에 촉각이라는 것은 느낌이에요. 이걸 뭐라고 그러지? 느낌이라고 합시다. 이게 좀 다른데? 다른 거예요. 자, 시각이라는 것은 보는 것, 청각이라는 것은 듣는 것,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감각기관, 몸에 있는 감각기관으로 살펴봅시다. 미각은요, 혀로 느끼는 거죠. 이렇게 혀로. 후각은 코로 느끼는 겁니다. 촉각은 피부로 느끼는 겁니다. 이런 피부로 느끼는 거죠. 시각은 눈으로 느끼는 거고요. 청각은 귀로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런 5가지 감각이 있는데요. 이런 감각들을 다 모아서 어떤 물건, 어떤 사물, 어떤 상황을 내가 알게 됩니다. 파악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감각들을 모두 다 가져와서 사용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동원하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한국어를 공부할 때 눈으로 봐요, 귀로 들어요, 그리고 옛날의 지식, 옛날의 경험, 이런 것들을 다 가져와서 집중을 하죠. 그런 것들 다 가져와서 사용하는 것을 동원하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시 한번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모두 가져와서 사용하는 것, 이것을
동원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시기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시간과 기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렸을 때라고 하는 그 때가요, 시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시간과 기간을 얘기한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르다, 고르게가 있는데요. 자, 이거는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선택하다, 선택하다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모두 다 똑같이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만약에 이것만 이렇게 발달해 있고요. 이것은 이렇게 적습니다. 그러면 고르지 못해요. 그렇지 않고 다 이렇게 비슷합니다. 이런 것들을 고르다라고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자, 이건 이가 있습니다. 사람의 이가 있는데 이가 고르지 않아요 라고 하고요. 자, 이것은 이가 고르다, 이가 고르네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르다라는 것은 모두 비슷하다, 균형이 맞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한국어 실력이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이러면 고르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한국어 실력이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다 비슷해요. 그리고 다 같이 발전합니다. 그러면 고르다, 실력이 고르다, 고르게 발전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번째 것을 잘 알아두는데 균형이 맞다, 모두 비슷하게 균형을 이루어서 발전한다 이럴 때 사용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집이 여기에 있고요. 여러분 회사가 여기에 있습니다. 회사까지 가는데 1시간 30분, 1시간 30분이 걸립니다. 회사가 멀어서 다니기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래서 다니기 힘듭니다. 라고 얘기하면 회사가 멀어서 회사를 다니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회사를 다니기가 힘들어요. 그러면요, 이렇게 회사가 멀다는 것, 회사가 멀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이 회사 다니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저는요, 아이가 있어요. 아이를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배우기가 어려워요. 그런 것은요, 아이가 있다는 것,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것이 한국어를 배우는 것을 방해하다, 막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여기를 봅시다. 뭐뭐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은 A라는 일을 하는 것을 이 앞에 있는 이유가 방해하고 있습니다. 방해하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A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A 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까지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문자 교육은 빠를수록 좋다고 믿는 부모들이 있다. 이들은 자신의 아이가 또래보다 글자를 더 빨리 깨치기를 바라며 문자 교육에 삐. 그런데 나이가 어린 아이들은 아직 다양한 능력들이 완전히 발달하지 못해 온몸의 감각을 동원하여 정보를 얻는다. 이 시기에 글자를 읽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다른 감각을 사용할 기회가 줄어 능력이 고르게 발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거 하나만 봅시다. 또래라고 얘기하는데요. 또래는 나이가 비슷한 아이들을 얘기합니다. 또래. 다시 한번 봅시다. 나이가 비슷한 사람들. 사람들을 얘기하는데요. 보통 나이가 어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나이가 좀 어린 사람들에게 또래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저는 지금 41살이니까요. 40살 아니면 42살, 43살, 39살 이런 사람들과 비슷한 또래, 같은 또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나이가 비슷한 사람. 그러니까 동갑이라고 하면 나이가 같은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또래가 있겠죠. 나이가 한두 살 차이 나는 사람들을 또래라고 얘기합니다. 자, 같이 봅시다. 문자 교육은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한글을 가르치는 것, 한글을 가르치는 것은 빠를수록, 여기에서 말하는 빠르다는 일찍 할수록 좋다라고 믿는 부모들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가 또래보다 비슷한 나이의 아이들보다
글자를 더 빨리,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찍이라는 뜻이죠. 더 일찍 깨치기를 알게 되기를 바라며 원하며 문자 교육의 B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문자 교육에 관심을 갖겠죠. 열심히 하겠죠. 자, 이런 이야기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런데 나이가 어린 아이들은 아직 다양한 여러 가지 능력들이 완전히 발달하지 못해 온몸의 감각을 동원하여 온몸의 감각, 아까 얘기했던 오감, 5가지 감각을 모두 다 가져와서 어떤 것을 알게 됩니다.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이 때에, 언제죠? 어린 때, 나이가 어린 때에 글자를 읽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글자만 읽어요, 거기에 집중해요. 그러면 다른 감각을 아까 얘기했던 청각, 시각, 후각, 미각, 촉각까지 이런 감각들을 사용할 기회가 줄어들어서 능력이 고르게 다 똑같이 이렇게 발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글자를 읽는 것,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능력을 고르게 발달시키는 것, 아까 말했던 A죠. 능력을 고르게 발달시키는 것, 능력이 고르게 발달하는 것을 방해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글자를 읽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능력이 고르게 발달하는 것을 방해한다. 한번 써볼게요. 자, 이렇게 써봤습니다. 자, 글자를 읽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능력이 고르게 발달하는 것을 방해한다라는 게 이 내용입니다. 자, 이것을 다시 써보면 이런 의미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21번 문제는요, 여기에 들어갈 말을 여기에서 찾는 겁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요, 이렇게 선택지에서 찾는 건데요. 뭐 같아요? 열정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될 텐데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열이 있네요. 이게 답인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겠죠? 열심히, 열정 이런 거니까. 자, 한번 확인해 봅시다. 손을 뗀다 라는 말은요, 하던 일을 중도에 그만둔다 라고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일을 내가 계속 하고 있다가 스탑, 이제 안 합니다, 저는 이제 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손을 뗐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 한국어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어 수업을 하고 유튜브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일에서 손을 뗐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손을 떼다 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하다가 그만두는 것, 중간에 그만두는 것을 얘기합니다. 중간에 그만두다,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일을 간다. 자, 이것을 사전에서 찾아보면요, 몹시 화가 나거나 분을 참지 못하여 독한 마음을 가지고 벼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쉽게 말해서 화가 많이 났습니다. 이건 행동으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엄청나게 아주 많이 화가 나면 이렇게 이를 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많이 화가 나서 죽여버릴 거야, 복수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이를 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담을 쌓는다는요, 어떤 것이 있고 내가 담이라는 것은 내가 집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쌓여 있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을 담이라고 해요. 담을 쌓는다는 것은 나는 이것과 상관없다, 이것에 신경 쓰지 않겠다, 이것과 관계없이 살아가겠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영어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영어와 담을 쌓고 살아갑니다. 영어는 나와 상관없어, 담을 쌓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는 뉴스를 잘 안 봐요. 정치에 관심이 없습니다. 정치와 담을 쌓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담을 쌓는다 라는 것은요, 신경 쓰지 않다, 관심이 없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열을 올린다 라는 것은요, 열정을 가지다.
열정을 가지고 집중하다는요. 열정을 가지고 집중하다, 열중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열정을 가지다, 열중하다가 열을 올린답니다. 처음 예상대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문자 교육에 열을 올린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문자 교육에 열을 올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다음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2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문자 교육을 하는 방법이 다양해져야 된다. 여러 가지. 그러니까 문자 교육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야 한다. 이거 맞죠? 맞는 거죠.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이의 감각을 기르는데 문자 교육이 필요하다. 문자 교육이 있으면 아이의 감각을 잘 길러줄 수 있습니까? 네! 도움이 됩니다. 도와줄 수 있어요. 맞죠? 자, 이름 문자 교육 빠르다. 그러니까 빨리 문자 교육을 하는 것, 일찍 문자 교육을 하는 것은 아이의 발달을 방해할 수 있다. 네, 맞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빨리 배우면 안 좋은 것 같아요. 자, 4번. 아이들은 서로 비슷한 시기에 글자를 배우는 것이 좋다. 한국에서는 보통 5살부터 7살까지 문자 교육을 하는데요. 글자를 배우는데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기, 그때에 맞춰서 배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1, 2, 3, 4번 다 맞네요. 자,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중심 생각을 찾는 문제입니다. OX 문제가 아니고요. 중심 생각이 무엇입니까? 하는 것을 찾는 건데요. 자, 이 내용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내용을 잘 정리해 보면 문자 교육은 빠를수록 좋다고 믿는 부모들이 있는데 그래서 열심히 가르치려고 하는데 문자 교육을 너무 빨리 하면 능력이 고르게 똑같이 균형 있게 발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방해가 된다 라는 게 중심이죠. 자, 다시 한번 문자 교육을 너무 빨리 하면 오히려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주제는요. 중심 생각은 글자를 읽는 것에 너무 빨리 집중하는 것은 능력이 고르게 발달하는 것을 방해한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심 생각이 되겠죠.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중심 생각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21번과 22번을 함께 공부해 봤는데요. 여러분들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23번과 24번을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